연구소는 제 소설하고 거의 역사가 같아요. 와, 그럼 한 10년 전. 예. 여기서 이제 연구도 하지만 아까 이제 현장 보셨다시피 프로파일링하고 과학수사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오셔서 전문적으로 훈련 받으시기도 하시고 일반인 분들은 이제 한 번씩 오셔서 그냥 원데이 체험 하시기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직원들 쓰는 공간도 있던데 직원은 혹시 몇 명 있으세요? 지금 저를 포함해 5명인데 총 예, 제가 소장이고요. 네. 기획실장이 제 아내입니다. 어라? 그다음에 연구팀장이 제 딸이고요. 아하. 그다음에 알바생이 제 아들이고요. 야, 이거 가족 기업이네요, 그러면. 아, 근데 어떠세요?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 같이 하면. 무조건 좋죠. 무조건 좋은데 저는 좋은데 가족들이 좀 힘들어하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모습을 가끔 이제 보고 있고요.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얼굴 막 손 있잖아요. 제 아내가 만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예. 직접. 그 제작 그 공작실 가지고 있고. 저게 마네킹도 아니고 뭐 석고로 만드는 건가요? 뭘로 만드는 거예요? 저게 뭐 젤라틴, 뭐 무슨 그다음에 실리콘 뭐 이런 것들이 각 그 이 레이어별로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에는 10년 전에 할 때는 특수분장사들이 만든 더미하고 막 이렇게 특수분장한 거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많이 들죠. 그걸 저희는 또 자주 다양한 사건들이 필요하니까 여러 개가 필요하니까 도저히 그렇게 외주 의뢰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직접 가서 전문가한테 배워와서 예수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모님하고 집에서건 여기서건 너무 오래 붙어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싸우게 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은데 아내는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을 좀 갖자. 좀 안 나가냐. 힘드셨네. 약속이 없냐. 자꾸 이제 그런 얘기 하길래 그거는 그냥 빈말인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고 살고 있죠.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복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저를 시신으로 만드는 거죠. 제 얼굴 만든 그 시신 도미도 있어요. 이 틀을 떠가지고 네. 그걸 만드는 거니까. 예. 근데 저는 표 교수님 하면 떠오르는 사진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당선되시고 나서 그 열정의 키스. 사모님과 그 샷이 정말 화제가 됐었죠. 주변에 계신 분들이 강요를 했어요. 뽀뽀해. 부추겼구나. 뽀뽀해.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력 범죄와 관련된 직업이기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는데요. 제 직업상 뭐 이런저런 뭐 협박이라든지 그쵸. 또 막 찾아오기도 하고 편지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2006년에 제가 경찰대 교수 시절에 연쇄살인범 김혜선 고참. 예. 제가 이제 한국의 연쇄살인이라는 책을 2005년에 냈었거든요.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네. 연쇄살인범이죠. 네. 그런데 자기를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했다고 저를 이제 일단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청에서 좀 와달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런 거예요. 자기가 평생 거기 있을 것 같으냐.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더니 자기는 언젠간 나간다. 나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네 가족 해치는 거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제가 가족 노출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기저기서 조금씩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다 모았더라고요. 아니, 교도소 안에서 그거를 취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끔씩 뭐 육아 관련된 작은 그런 그 잡지 이런 데서 이제 부모고 그러니까 아이 안전 이런 거 얘기를 해달라 그러다가 이제 가족 얘기하고 그런 게 조금 들어간 게 있었어요. 어디서 그런 것까지 다 입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협박을 하길래 너 아직 반성을 안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러다가 그 시기에 딸아이 혼자 집에 있을 때 딸이 그때 이제 8살, 9살 요쯤 됐거든요. 누군가가 이제 아저씨들이 찾아온 거예요, 집에. 그래서 이제 팅통팅통 누르니까 제 딸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보내서 왔으니까 문 좀 열어줘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범죄 예방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딸아이가
아, 그럼 엄마 오실 때 같이 들어오세요. 이렇게 했더니 버릇없게 어른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엄마한테 혼난다. 지금 열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딸아이가 아 그래서요? 그럼 잠깐만요. 제가 112에 전화할 테니까 경찰 아저씨들이랑 같이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들이 바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밖으로 나가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제가 이제 1층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뒤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 승합차 한 대가 검은 승합차 한 대가 확 이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차로 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선뜻 이제 드는 생각이 혹시 그놈이 이제 사주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닐까. 그 이후에도 이제 딸아이 혼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 차가 승용차가 지나가다가 창문 내리고 이리 좀 와버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아예 딸아이가 그냥 바로 집으로 도망쳐오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좀 있었죠. 와. 아, 그럼 어릴 때부터 범죄 예방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예. 워낙 이제 그런 사건들 많이 보니까 또 아동 대상 사건도 많이 보고 그래서 딸아이는 특히 어릴 때 놀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 상황 또 놀이터 상황 다 그 상황극을 같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열쇠를 가지고 나가니까 엄마 아빠랑 이제 정말 확실하지 않으면 문 열어주면 안 된다. 알았어 고개 끄덕하죠. 그럼 잠깐만. 그리고 좀 지나서 한 5분 지나서 우리 둘이 살짝 나가요. 그리고 좀 이따 띵띵띵 눌러요. 테스트를. 그러면 바로 나가서 문을 열어줘.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아까 우리 뭐라고 했지? 그럼 아차! 이러는 거예요. 그럼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좀 이따 다시 해요. 한 두세 번 반복하면 애가 완전히 습관이 되잖아요. 그로부터 한 사흘인가 지났을 때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고 경찰대학에서 아내는 잠깐 이제 딸아이 혼자 두고 쓰레기 버리러 나갔었어요. 쓰레기 버리러 나가니까 열쇠를 안 가져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딸아이가 문을 잠근 거죠. 그리고 이제 띵동띵동하니까 안 열어줘요. 엄마야 열어줘. 안 열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밖에서 아무리 부술러도 안 열어주고 제가 강의 마치고 들어왔을 때 내려와서 제가 갖고 있는 열쇠를 열어줬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야, 모범적인 수강생이네요. 엄마 문을 안 열어. 본의 아니게 엄마가 밖에서. 야, 근데 그런 일들 이렇게 몇 번 겪고 나면 가족들한테 또 미안한 마음도 많이 있으시겠어요? 미안하죠. 늘 미안하고 그런 일들만이 아니라 이제 주로 제가 집에서도 작업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박 교수님도 그러시겠지만 모니터 열면 상당 부분은 뭐 시신 사진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렸을 때 막 아빠 오면은 이제 화면에 늘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나중에 크고 나면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요. 알면 그때서야 이제 막 좀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 저 때문에 하여간 가족들이 늘 힘들고 어려웠죠.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함께 해준 가족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아니 근데 그 따님이 지금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제 곧 영국의 범죄과학 박사과정 시작을 해요. 자기는 이제 제 아내도 그렇고 범수저라고 그래요. 범수저. 남들은 흑수저 뭐 금수저 이게 아니라 금수저, 은수저 타고 태어나지만 우리는 범수저, 범죄 과학이니까. 이야, 재밌네. 범수저. 우리나라에 범수가 별로 없습니다. 네. 제일 드물어요, 이거. 그렇죠. 그 처음에 이제 우리 박지성 교수님처럼 심리학 하고 싶다 그래서 심리학을 했어요. 학부에서. 딸은 이 길을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에 좀 그 심리학도 많잖아요. 분야가 뭐 스포츠 심리학, 교육 심리학 막 재밌고 부담도 없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이 많으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막 그 제안도 해봤어요. 근데 얘가 딱 와서 하는 말이 아빠 근데 범죄 심리학만 성적이 제일 좋아.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니, 근데 하고 있어요. 약간 좀 뿌듯함? 뭐 이런 좀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너무 자랑스러우셔. 뿌듯하죠. 뿌듯한데 좀 미안한 건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모르면 차라리 아우 일단 잘하는구나 이럴 수가 있는데 아니까 자꾸 막 간섭하게 되고 이러면 안 돼,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아라는 잔소리를 하게 되니까 그게 조금 그게 바로 범수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쵸.
어렸을 때 누가 찾아오고 이런 거가 그 어린 아이한테는 되게 약간 충격적이고 이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는 거가 사실은 좀 신기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그 무도를 했어요. 처음에 태권도 4단까지 해서 우와. 사범 자격까지 따고 또 검도 1단, 그 다음에 또 복싱 이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극복을 했어요. 자기 방어는 확실히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범죄에 대해서 자기가 더 연구를 해보고 싶다. 피해자를 위해 일하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이 생긴 거죠. 그 이제 이 연구소도 이제 한 10년, 아직은 이제 구멍가게 같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막 더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아들은 경영학하고 돌아와서 이제 운영을 하고 딸은 범죄과학 공부하고 돌아와서 실질적인 이제 모든 일을 하고 교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문으로 이렇게 줄리도 넣으셔야죠. 집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떠나서 네. 여행을 너무 좋아하니까 소설 쓰고.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 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다큐멘터리 4인용 식탁.